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철학의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깊은 질문, 바로 진리란 대체 무엇인가? 이 질문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서양 철학의 두 거인, 플라톤과 하이데거를 길잡이 삼아 25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흥미진진한 추적을 함께 시작해 보시죠. 자, 모든 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진리란 무엇일까요? 아마 이 질문을 듣는 순간 여러분 각자의 머릿속에 뭔가 답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쵸? 네,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기 저 하늘은 파랗다는 말이 왜 진리죠? 실제로 우리가 보는 하늘이 파랗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말이 현실 세계랑 딱 들어맞을 때 우리는 그걸 진리라고 부릅니다. 아주 상식적이고 깔끔하죠. 이게 바로 수천 년 동안 서양 사회를 지배해온 진리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20세기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이 명쾌해 보이는 정의가 사실은 진리에 더 오래되고 더 근본적인 의미를 가려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마치 철학적 탐정처럼 그 실마리를 찾아 나섰는데 그 단서를 바로 고대 그리스에서 발견합니다. 이게 바로 하이데거가 찾아낸 첫 번째 아주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사용했던 진리라는 단어, 알레테이아인데요. 정말 놀랍게도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확함이 아니었어요. 그 뜻은 바로 숨겨져 있지 않음, 다시 말해 스스로를 드러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란 우리가 뭔가를 정확하게 맞추는 게 아니라 어떤 존재가 베일을 벗고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사건에 가깝다는 거죠. 바로 이런 느낌입니다. 초기 그리스인들에게 진리는 우리가 막 노력해서 찾아내고 손에 쥐는 그런 소유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어떤 사물이나 존재가 스스로 장막을 걷고 나 여기 있어 하고 우리 앞에 나타나는 아주 역동적인 과정, 그 사건 자체를 진리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서양 철학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는 거대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철학의 슈퍼스타, 플라톤이 등장하면서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플라톤의 생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유명한 동굴의 비유죠. 한번 상상해보세요. 평생 동굴에 묶여 벽에 비친 그림자만 보고 산 사람들에게 진실은 그 그림자뿐이겠죠. 그런데 어느 날 한 명이 풀려나서 동굴 밖으로 끌려 나갑니다. 처음엔 눈이 부셔서 아무것도 못 보지만 점차 진짜 세계, 즉 영원하고 완벽한 이데아의 세계를 보게 되죠. 플라톤에게 진리란 바로 이 어두운 환영의 세계를 벗어나서 저 너머에 빛나는 진짜 현실을 향해 나아가는 어쩌면 고통스럽기까지 한 여정이었던 겁니다. 플라톤이 직접 한 말을 들어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그는 진리의 근원이 저 세상 너머에 있는 궁극적인 실제, 바로 선의 이데아에 있다고 봤어요. 이 선의 이데아가 있기에 우리가 무언가를 진리로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 대목이 핵심입니다. 플라톤은 진리의 무대를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에서 저 너머의 완벽하고 영원한 이데아의 세계로 옮겨버린 거예요. 이제 진리는 더 이상 우리에게 드러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이성을 사용해서 올바르게 바라봐야 하는 저 멀리 있는 고정된 목표물이 된 셈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철학 탐정 하이데거가 다시 등장할 차례입니다. 그는 플라톤의 이 위대한 생각이 어떻게 진리의 본래 의미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는지 마치 사건 현장을 분석하듯이 날카롭게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하이데거의 주장은 아주 단호하고 또 극적입니다. 그는 플라톤 철학이 등장한 바로 그 순간 진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드러남이라는 의미를 잃어버리고 변질되기 시작했다고 거의 고발에 가깝게 이야기하죠. 이 그림이 그 결정적인 변화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플라톤 이전의 진리가 알레테이아, 즉 존재가 스스로를 드러내는 사건이었다면 플라톤 이후의 진리는 오르토테스, 즉 인간의 인식이 저 너머의 이데아를 올바르게 맞추는 행위가 된 거죠. 진리의 주도권이 사물에서 인간의 인식으로 넘어온 겁니다. 드러남에서 올바름으로의 대전환이죠. 자, 그럼 이제 이 두 가지 생각, 진리를 드러남으로 보는 관점과 올바름으로 보는 관점을 한번 제대로 맞붙여 보겠습니다. 이 둘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바로 서양 철학 2500년의 역사를 꿰뚫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거든요. 이 표가 그 차이를 아주 잘 요약해 주는데요. 보세요.
플라톤에게 진리의 기준은 저 너머에 있는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이데아입니다. 기준이 우리 바깥에 있는 거죠. 반면에 하이데거가 말하는 진리는 이 세계 속에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바로 우리 인간에게 무언가가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진리의 기준이 우리의 생생한 경험 안으로 들어와 있는 셈이에요. 결국 이 복잡한 논의는 이 하나의 강력한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플라톤 이후 진리는 우리가 온몸으로 겪어내는 생생한 경험이 아니라 인간이 머리로 파악해서 지식처럼 소유하는 대상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아니, 이렇게 오래된 철학 논쟁이 오늘날 우리랑 대체 무슨 상관이야 싶으시죠? 엄청난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적 진리만이 유일하고 객관적인 진리라고 믿는지, 아니면 아름다운 예술 작품 앞에서 느끼는 벅찬 감동도 일종의 진리라고 생각하는지, 더 나아가 우리가 이 세상을 해결하고 정복해야 할 문제로 보는지, 아니면 그 안에서 귀 기울여야 할 신비를 경험하는지, 이 모든 태도가 바로 이 오래된 지문과 깊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진리란 우리가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 찾아내야 하는 숨겨진 보물 같은 건가요? 아니면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와 스스로를 활짝 열어 보이는 계시와 같은 건가요? 2500년 전 시작된 이 질문은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 잘 들어봤네요. 하이데거의 진리의 개념, 플라톤과 비교를 해봤는데요. 재밌는 것은 플라톤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고대 그리스 사람들의 언어를 분석해서 또는 언어를 연구해서 지적하고 있다는 거가 굉장히 재미있는, 제 보기에는 말하자면 니체의 모습을 굉장히 따라한 그런 면이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는데요. 니체 역시 말하자면 고대 문헌학자였죠. 그래서 플라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고대의 그리스의 그 생생하고 인간적인 문화를 변형시켰다. 그래서 말하자면 노예의 도덕 같은, 말하자면 억지로 규정화하는 그런 도덕관념을 만들고 사람들을 어떤 틀에 묶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해왔고, 그것이 기독교에 의해서 대중화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면이 있었죠. 하이데거 역시 이 니체의 그런 면을 아주 잘 쫓아한 면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진리라는 개념이 이 플라톤 때문에 우리의 인식과 실제가 대응하는, 우리가 실제 그 자체를 알고 있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 대응설, 즉 올바로 실제를 알고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이 진리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든 그런 장본인이 플라톤이었다. 원래는 그리스 사람들은 진리를 알레테이아, 즉 드러남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즉 대응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와 우리의 인식이 대응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어떤 실제가 드러나는 상황, 드러나는 어떤 사건, 이것을 이제 진리라고 한다고 했다는 거죠. 글쎄요, 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언어의 어원을 분석해서 그 어원 따라 항상 처음에 의미가 늘 같았느냐, 여기에 의문점이 많이 있다고 보여져요. 물론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에서도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그런 식의 해석들, 성경의 어원들, 성경 단어의 어원들을 알면 그 어원의 의미 그 자체가 그 부분의 의미이다, 실제 의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글쎄요, 저한테는 크게 공감이 되지는 않고요. 그것보다는 어원보다는 문맥과 상식적인 판단,
이 훨씬 더 직관적으로 분명하게 느껴지는 상식적인 판단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여질 때가 많이 있고요. 어쨌든 하이데거의 주장은 그거죠. 원래는 드러남이라는 어떤 사건적인 의미, 동적인 의미였는데 그거를 플라톤 때문에 실제대로 알고 있느냐, 올바르게 알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그 대응의 개념으로 바뀌게 됐다. 그게 이제 진리에 대한 사람들이 완전히 이 잘못된 생각을 갖게 만든 그런 핵심적인 그런 이유가 됐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완전히 뜯어 고쳐서 새로운 진리에 관한 관점, 어떤 드러나는 사건으로서 존재 자체가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으로서 그런 경험으로서 의 어떤 그 동적인 상태, 그런 경험 그 자체를 진리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바꾼 거죠.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지점이, 물론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이데거의 생각에 매료가 되고 완전히 새로운 그렇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건 사실이지만, 정말로 하이데거의 말이 맞다면 동양 사람들의 진리에 대한 관점이 말하자면 대응설, 즉 그리스적인 그런 드러남이라는 개념으로 진리를 생각해 보지 않았던, 말하자면 이제 플라톤과 같은 그런 대응설이 있게끔 하는 그런 플라톤과 같은 사람을 경험하지 않았던 그런 동양 사람들은 말하자면은 아직도 고대의 그리스인들처럼 드러남이다라는 사건을 자연스럽게 진리의 개념으로 갖고 있든지 아니면 전혀 다른 새로운 어떤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완전히 오지에 있는 문명화가 안 된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서구의 뭐 말하자면은 현대 문명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상식적으로 다 플라톤이 없었더라도, 플라톤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라도 진리라는 것은 실제를 내가 올바르게 실제 그대로 알고 있을 때 진리다고 한다라는 이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 대응설이 퍼지게 된 이유가 플라톤 때문이다라는 말은 저로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주장이긴 하네요. 오히려 왜 그런 생각에 대해서, 하이데거의 생각에 대해서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한, 그 부분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좀 들어와 주셔서 저한테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